2019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재개발 규제도 좀 강화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이번 2019년 이제 국토부 이제 업무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우리 원래는 이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정비 사업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을 업무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인데 실제는 거의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네. 원래 이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들이 보통 이제 업자라고 그러죠. 네네. 이 업자 선정은 원래 추진위원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 업자가 딱 선정이 되면은 이 업자가 정비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일, 뭐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러면 추진위원회 때 선정했던 네. 업자가 이제 조합 설립 후에 계속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때 좀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질됐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순수하게 열심히 할 것처럼 보였지만 예.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조합과 뭐 이제 안 좋게 뭐 결탁을 한다든가 아, 조합원들과 뒷거래가 있다? 예, 조합이라든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예. 그와 같은 이제 비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에서 조합 설립 후에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이제 재선정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네.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네. 원래 우리 그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은요 사업 초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사무실도 임대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조합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네네.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관례상 이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인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돈을 좀 빌렸습니다. 몇십억씩. 아, 몇십억이나요? 예, 예, 오. 엄청난 비용 들어가니까. 네네네. 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은 이 조합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단계는 아무래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이제 동호수 추첨을 하면은 조합원들이 분양 계약을 합니다. 네네네. 그때 계약금 냈을 때가 처음 돈 들어오는 거예요. 아. 뭐 그전에는 이제 조합은 다 빌린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금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원래는 보면? 맞는 네, 거죠. 그게 맞는 예. 얘기죠.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선정이라는 게 약간 그쪽에다 그동안은 돈을 빌려서 한 거면 아무래도 그쪽 의향을 그렇죠. 많이 듣고 그렇죠. 그쪽 편을 많이 왠지 또 이게 들어주고 종속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돈을 꿔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 좀 잘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그러면 어디선가는 돈을 빌려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원칙대로는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돼요. 이 추진이 안 될 수도 예. 있겠다라는 거죠.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그 돈 가지고 조합 운영비를 써야 되는데 네네. 아마 조합원들이 돈 거의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빌려서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서울시가 빌려줄 만한 예산도 좀 부족할 것처럼 보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업 추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예, 그런 걱정이 듭니다. 사업 추진이 약간 좀 더뎌질 그렇죠. 것이다. 예, 자금 개발 마련하는 사업이. 바람에요. 알겠습니다. 재개발 규제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소장님? 일단 계속 주택 공급을 억제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네. 일단 보여지고 뭐 교수님이 얘기하신 자금 대여 금지 이런 조항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임대주택 비율 상향. 이 임대주택 비율 상향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향후에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를 일정 부분 이상 공급을 해줘야 돼요. 뭐 단기간이라도 공급을 해야죠. 단기간이 아니고 항상 아파트 재개발 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파트 올라가는 거에 한쪽은 임대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한쪽은 그런 이제 법이 있죠. 의무적으로 공급을 예, 해야 맞아요. 되는데 예. 이 부분을 원래는 의무 비율은 이제 도정법상 의무 비율은 네. 건립가구수의 30% 이내로 이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어요.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제 완화해선 뭐 수도권에서는 한 15%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 조례에서 의무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뭐 한 15%에 준하지 않고 한 20% 이상으로 좀 뛰지 않을까. 지금 상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네네. 뛰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 임대주택은 보통 서울시나 이런 데서 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건데 네네. 시세대로 안 사가요. 싸게 사는 거. 그렇죠. 토지가하고 건축비 원가 계산해갖고 시세대로 안 사가다 보니까 네. 이걸 싸게 사다 보면은 조합원들을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건데 싸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같이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 가격이 싸지는 약간 느낌이네요. 가격이 싸지는 건데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조합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 결국은 일반 분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조합원 수익인데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돈이 지금보다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렇죠. 조합원들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런 뭐랄까요? 돈이 잘 돌아야 이제 돈도 시작이 잘 돌아야 되는 건데.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걸 더 그렇죠, 지어주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수익이 손해보는 덜 난다. 구조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건축에 의해서 재개발까지 규제들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지금 업무 계획상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좀 규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약간 좀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발목을 많이 잡히겠죠. 아, 많이 잡힐 것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약간 좀 지금 이제 재개발 임대 재건축에, 아파트 지금 의무 건설 비율을 갖다가 원래 이제 15% 이내였습니다. 서울에서 거의. 네네. 근데 이번에 더 늘리겠다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임대 아파트 공급을 오히려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를 갖다 늘리기 위해서 의무 비율을 높이게 되면 그 네. 사업이 수익성이 안 나와서 사업이 주저앉을 수가 아예 있어요. 사업을 시작을 안 할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일단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만 임대 아파트 공급이 될 텐데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돼 버리면 임대 아파트가 그나마 공급되던 15%도 공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임대 아파트가 더 줄어들고 네네. 그러면 서울에 이제 전세 주택이 난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세난이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빌려 쓸 수 있는 주택이 좀 줄어드니까.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서울은 새로 그래서, 짓는 곳이 없으니까. 임대주택 비율을 올리는 것만이 그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사업을 갖다가 못할 정도로 올리게 되면은 근데 조합원들이 보통 만약에 한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다 그러는데 임대 아파트는 만약에 한 700만 원에 매입해 준다 그러면 임대 아파트 하나 지을 때마다 우리 조합은 1,300만 원 정도 손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안 하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업성이 안 좋아지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결과로 좋은 정책, 올바른 정책으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